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술 개발이 안 끝났는데 투자 받고 공장을 세운 거예요. 한 20톤 정도를 생산을 해서 그냥 전국 지자체한테 그냥 무상으로 다 뿌렸었죠.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피드백을 좀 달라. 필드 테스트 과정들을 제품 개발 전부터 진행을 했었었죠.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는 이런 제품 컨셉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환경창업대전에서 1등을 해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을 했었었고,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주력 제품으로 사업화 추진 중에 있는 스타스테이크의 양승찬입니다. 눈을 녹이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염화칼슘이 눈이나 얼음과 이렇게 만나서 녹는 과정에서 이제 열을 발생을 시켜요. 제설제의 가장 큰 문제가 부식이거든요. 미국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미시간주라든지 이런 폭설이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다른 눈이 안 오는 지역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까지 떨어져요. 왜냐하면 차량 하부가 다 부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설제 때문에. 저희가 이 불가사리 다용성 구조체를 활용해서 부식 억제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불가사리가 이제 워낙 양식업이나 이런 쪽에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할애해서 불가사리를 사요, 어민들한테. 어민들이 어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딸려오는 불가사리를 원래는 버리는데, 이거를 버리면 또 개체수 증가에 따라서 또 어업에 많은 피해를 주다 보니까 그냥 너희들 그거 모아와, 그럼 내가 돈 주고 사줄게가 된 거예요. 결국엔 대부분 소각 폐기를 합니다. 태우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결국 또 소각 폐기를 하는데 예산을 또 태우는 거죠. 환경 문제도 당연히 소각 폐기하면 또 발생을 할 거고, 결국에는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불가사리를 정부 차원에서 수매를 한 걸 저희가 무상으로 가져와서 폐기 처리되는 예산이라든지 환경 피해를 줄이고 있는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1년차 6억, 2년차 40억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를 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이제 바뀌었을 시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됐었고요. 영재학교로 바뀌면서 공부에만 치우치지 않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요. 성균관대나 고려대학교의 연구진 분들과 함께 참여 연구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창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기술 컨셉 정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어느 정도 더 개발을 해 나간다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대기업의 어떤 인사과 임원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 질문을 했죠. 창업하다가 말아먹은 사람이 있고 학점도 별로 안 좋아요. 두 번째는 너무 학점이 완벽하고 스펙도 너무 탄탄한데 둘이 지원을 했어요. 누구 뽑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조건 첫 번째래요. 왜냐면 학부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지식의 폭이 정말로 이 회사에 입사해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하면 바보네. 해서 잘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돼도 창업을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런 와중에 군대를 또 가게 됐고, 운이 좋게 한국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 창업 이런 것들을 조금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군을 대표하는 한 20개 정도 팀에 같이 뽑혀서 이제 그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제가 일전에 연구했었던 그 컨셉 기술을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싶습니다 정도의 사업 기획이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았었죠. 군대에서 준비를 해나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대장을 잘 설득해서 저희들만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여력을 만들어 나갔었어야 됐죠. 당연히 대대장님은 진급에 대한 욕심도 있을 거고, 군 창업대회 예선에 참여하고 있을 때 저는 이거 무조건 1등 할 것 같습니다. KBS에서 그때 촬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TV에 나가서 우리 대대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대장 이름으로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대대에서 저한테 정말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코파운더들이 휴가 때도 항상 열심히 창업 준비하면서 그 상황에 제 담당 간부가 있었어요. 부사관인데 중사까지 갔으면 해봤자 몇 천만 원 정도 모았을 텐데, 딱 자기가 모은 3천만 원을 자기 와이프 몰래 저희한테 그냥 투자를 바로 한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약간 미친 건가? 어쨌든 고맙다,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3천만 원 받고, 저희도 각자 이제 자본금 각출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진행을 했었었죠. 지금은 구주도 매각을 일부 하셨어요. 자기가 투자한 원금의 이제 굉장히 많은 배수를 이제 챙기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됐죠. 전역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고민을 할 시간에 시장에 부딪혀서 뭔가를 피드백을 얻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스타트업이 최초에 이 시장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내놨을 때 이 시장에서 우리가 다음에 완벽한 제품을 내놓더라도 좋지 않게 바라볼 거고, 거기에 대한 편견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항상 고민들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해서 이러다가 결국에는 다른 업체한테 선두주자를 뺏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친구가 운영하던 스타트업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피버팅을 하기도 했었고,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건 아무리 우리가 연구개발을 철저하게 하고 시장에서 이런 니즈 포인트들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파악을 해도 결국 시장에 나가봤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터진다. 그래서 항상 필드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품 개발이 그때 당시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한 20톤 정도를 임가공을 맡겨서 생산을 해서 그냥 전국 지자체한테 그냥 무상으로 다 뿌렸었죠. 그리고 써보고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피드백을 좀 달라. 필드 테스트 과정들을 제품 개발 전부터 진행을 했었었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실제 투자사에서도 좋게 봐줘서 1차 투자도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을 때 잘 받을 수 있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술 개발에 이제 거의 포커싱을 두고 연구 개발을 계속 해나간 상황이었고, 서울대 오승무 교수님이랑 계속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그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데이터, 좀 이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하나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게 저희의 핵심 기술이 된 거죠. 정확히 B2G 형태의 비즈니스를 저희의 최초 시장 진입 모델로 잡았었는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진입하기에 되게 어색한 시장이기도 하죠, 관급 시장이. 근데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컨셉이나 이 기술력 자체가 정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 타 인증들이라든지 시장의 진입을 좀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툴들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조다루수 제품에 대한 인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몇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증들이 있으면 관급에서 또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구입을 했을 때 가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또 혜택들이 있어서 오히려 시장에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관급에서 레퍼런스가 터지고 나면 해외 수출로 갈 때가 훨씬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수에서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조금씩 팔았다라고 치면 아마 해외 쪽에서는 그닥 그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를 인정해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좀 특이해 보이니까 쓴 거 아니야? 특히나 해외 관급을 갈 땐 더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관급이 어려워 보여도 일단 뚫고 들어가는 게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첫 투자 받자마자 저희 공장을 세웠거든요. 조달 시장에 들어가려면 자체 생산을 해야 된다는 무조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인 설립하고 기술 개발이 안 끝났는데 투자 받고 공장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 일단 가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조달 시장에 처음에 들어가려면 한 500톤인가의 제품을 최소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듀데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주간 내내 야근까지 해가면서 생산부 직원들은 생산을 하고, 원래 본사에서 일하니까 일을 하다가 당진에 공장이 있었었는데 당진으로 차를 타고 또 가면 거기서 이제 또 잠을 안 자고 그냥 새벽엔 또 저희가 막 생산을 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딱 일어나면은 또 이제 또 일 전화가 또 오니까 또 일하고, 그렇게 약간 사람이 이중가를 막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치는 거죠.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 손가락 잘릴 뻔한 적도 있고, 저도. 왜냐면 이제 수동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끼면은 이게 막 응급실도 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자랑할 만한 정도의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조달 시장에서 2위까지 이제 2년 만에 도달했다라는 그 숫자를 또 많은 부분 어필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쉽게도 저희가 2위까지 시장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는 사이에 눈이 너무 안 와서 그 시장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좀 아쉽죠.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환경이잖아요.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또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는 이런 제품 컨셉을 가지고 있고, 이 환경 창업 대전에서 이 환경적인 피해를 절감시키는 제품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그래도 1등을 해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을 했었었고, 일단은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게 대외적으로도 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단기적인 목표는 불가사리 업사이클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 정도의 계획 목표로는 저희가 사실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부식 억제 효율에 대한 개선이거든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기술 기반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것 같고요. 글로벌 친환경 케미칼 회사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게 스타트텍의 좀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창업 휴학까지 이제 다 쓰게 되면, 곧 있으면 이제 재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냥 재적 당하고 계속 일을 하지 않을까,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